이런 사람이 공인중개사 하면 참 좋겠다. 네.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일단은 생각하시나요? 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거래 관념이 약하고 저신뢰 사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. 고생하죠. 예, 거래 관념이 없고 아직까지도 좀 저신뢰 사회다 보니까 진짜 뭐 일하시다 보면 막 뭐 하물 뭐 약속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뭐 물론 10명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뭐 3시에 이제 그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뭐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뭐 고객분도 솔직히 있고, 물론 뭐 중개사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키면 미리 얘기해서 뭐 10분 늦겠다 어떻겠다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또 있고, 뭐 심지어 계약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분도 비일비재하거든요. 결국 그런 분에서 결국 오늘 뭐 10시에 계약하기로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약속 어제까지 다 잡았어요. 근데 이제 몇 회인분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. 전화해도 안 받아요. 근데 그런 분이 돈을 벌어서, 이유는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팔지 않아가지고 돈은 벌긴 벌었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. 아무튼 거래 개념이 참 없는 것 같고, 근데 공인중개사 또 이제 결국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뭔가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약간 인문학 개념에서 공인중개사였던 뭔가 이랬으면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전반적인 사회도 뭐랄까요, 국민들의 성숙 좀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정직함을 가르치고 약속의 중요성, 어떤 신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꾸준히 좀 가르쳐 놓고 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거래 관념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또 받는 거 있으면 주는 것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가 공짜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청구서가 날아간다. 이런 것들 좀 가르치는 게 좀 있어야지 않을까. 좀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예, 근데 그분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가 좀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GDP의 한 10% 정도를 이런 신뢰 비용으로 까먹는다고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서로를 믿을 수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말인데,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 자식 세대들한테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, 이것은 좀 업계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 전체가 좀 각성을 하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. 예, 그리고 약속했으면 지킵시다. 예,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중국에 비하면 혹시 한국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본에 비하면 이런 신뢰가 많이 좀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결국은 뭐 공인중개사가 이제 해당되는 업을 잘하려고 하면 환경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까, 뭐 아무리 환경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뭐 공인중개사로서 아무리 자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못할 수 있다, 그렇게 느껴지고요. 그렇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스스로도 뭐 어떤 거래 관념, 약속의 관념, 신뢰 관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고 거래를 잘 시킬 수 있다라고 또 느껴지네요. 예, 저는 그래서 좀 그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라도 좀 아들님, 따님들한테 그런 거 좀 교육시키고 어떤 모범을 좀 보이기도 하고, 예, 그래서 어떤 좀 이제 정직함, 신뢰,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. 예. 유대인이 뭐 이렇게 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렇겠죠. 유대인들은 저기 결혼식 할 때도 막 부부간에 서로 약속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규정한다고 좀 들었거든요.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거기가 어떤 상거래, 그렇죠. 저기 사막에서 이것저것 거래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저기 유럽 사람들 보통 바닷가다가 거래를 했고,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도 또 상업을 통해서 거래를 또 했는데, 그러니까 해양 문명이 되었던 어떤 그런 문명이 되었던 유럽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래, 약속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. 그 사람들은 또 바다 나가서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면 망하잖아요. 그러면 망하고 죽고 막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. 보통 리스크를 또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 만들어 놓았는데, 주식회사 개념도 만들고. 그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차피 유럽의 근대란 게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,
유럽이 서구가 동양을 앞서 나갔던 이유가 뭐 제국주의 식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예. 계약과 보험 문화에 있다고 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네. 좀 어떤 보험 체계에 의해서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좀 발전하지 않을까. 그래서 계약과 보험 문제는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네. 또뭐 면밀하게 네. 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예. 결국 뭐 공인중개사는 이제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를 시켜주는 양 당사자의 어떤 중간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그 상대 즉 고객보다 더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고 신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중심적으로 또 중요성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뭐 결국은 이제 공인중개사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시키는 이제 사람이니까 결국은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, 그다음에 특히나 어떤 법과 병가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우리 그 작가님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뭐 이 인사말 뭐 맺은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고 한번 마치면 어떻게 싶습니다. 예, 뭐 저 개인적인 부동산에서 늘 느끼는 바가 있는데 가끔 부동산 폭등 관련해서 좀 제가 보면 이런 생각 좀 듭니다. 네. 폭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좀 좌절하고 있고 낙담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.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다 서울 아파트에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. 그냥 뭐 다른 뭐 서울 아니나 밖에 네. 뭐 주거 공간도 있을 것 같고 네. 서울 내에서 많은 빌라들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근데 뭐 서울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. 특히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좀 준비를 해와야 한다. 네. 이렇게 생각 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네. 뭐 좀 이런 것 같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 뭐 몇 살 때 무슨 서울권 네. 수제 대학에 가고 어느 순간 되면 뭐 괜찮은 직장에 가고 어느 순간 되면 결혼하고 또 어느 순간 되면 뭔가 또 순서 예.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네. 트랙을 밟아가는 예, 듯한 뭐 그 나이 연령대별로 네. 어떤 그런 미션이 있고 걸어야 될 어떤 삶의 어떤 필연적인 기본적인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과연 모두가 서울 아파트에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자기 분수거 뭐 투룸 빌라가 되었던 원룸이 되었던 결혼도 얼마든지 투룸 빌라에서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뭐 부동산 문제를 떠나서 뭐냐면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분수거 소비하는 태도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의 태도 그리고 전 젊은 사람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. 뭐 예, 그 20대 후반, 30대 초반 사람들이 네. 뭐 괜찮은 아파트를 구해서 결혼을 한다 이러면 네. 필연적으로 보면 부모님 등골을 뽑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100세 시대가 왔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 또 당신이 인생 사셔야 되고 또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네. 내가 부모님 노후장을 돈까지 가져와서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 시작할 때 뭐 단칸방 월세도 시작하는 게 꽤 있다고 들었는데 네.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뭐 정부의 정책 원망하는 거 비판하고 그 필요합니다. 근데 좀 뭐랄까 국민들도 좀 이제 자기 분수껏 자기 역량껏 살고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만이 더욱더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좀 그럴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좀 어떤 합리적인 소비의 태도가 있어야 더 네. 또 많은 또 중개나 거래를 또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, 요즘 이런 생각 좀 바뀌어서 네, 그래서 좀 정부의 어떤 정책, 부동산 폭등, 낙담하거나 원망, 비판, 비난만 하지 말고 네. 인식도 좀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정말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뭐 정말로 뭐 집을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결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있긴 있지만도 점점 이제 사고의 어떤 열림처럼 생각의 어떤 다양성처럼 뭐 어떤 투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주거라는 어떤 이름 하에서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부분도 생길 거고 결국 뭐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뭐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은 분명히 또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분수 불안에 뭐 집이라는 걸 꼭 어떤 상품 그런 관점만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보다는 약간은 다른 관점, 안정, 주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. 또 중개하신 분들도 또 자제분들 키우시고 나중에 다 분가시키고 하실 텐데 벌써 걱정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. 아마 그때는 좀 미래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욱 좀 건강한 상식을 가져서 부모님 좀 등골 뽑는 일을 좀
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아, 정말 키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노후보장 활동까지 좀 건드리는 건 이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뭐 그 작가님 모시고 네. 인문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. 아무튼 뭐 나중에도 한 번 더 네.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.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